이 질문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빈 팩토리의 케빈입니다. 오늘은 제가 신발 리뷰를 조금은 내려놓고 신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신발을 리뷰하는 스니커 유튜버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는 신발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러닝화에 대한, 제가 기존에도 러닝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러닝을 막 즐겨하는 건 아니지만 제품 자체의 그런 테크놀로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러닝화를 좋아한다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 러닝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편안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감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즐겁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러닝화를 구매하러 가실 때 제일 먼저 어떤 걸 떠오르세요? 신PD님은 러닝화 구매할 때 어떤 걸 제일 염두하세요? 쿠셔닝이요. 쿠셔닝이요. 여러분들 대부분 남성분들은 러닝화를 구매하러 가시면 쿠셔닝, 이런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을 먼저 보시죠. 하지만 여성분들은 또 다른 이면에서 관점을 보는데, 물론 기능적인 부분 때문에 오셨겠지만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예뻐야 한다는 그런 뭔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러닝화가 당연히 예쁘고 기능적인 부분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지만 제 눈에는 예뻐 보이는 러닝화들이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안 예뻐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능화는 여러분들이 목적에 의해서 구매하는 신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능에 집중해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배제해야 한다는 점, 그 점을 조금 염두하시면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또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 러닝화를 구매하러 가시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관점에서 제품을 보시나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러닝화는 눈으로 보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드리고 싶어요. 러닝화에 대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은 러닝화에 대한 사전 지식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서 제품을 선택하는 반면에, 사실 운동을 시작해야겠는데 러닝을 해봐야겠는데 러닝화를 구매하러 가볼까 라고 가는 B라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A라는 사람은 배제하고 B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러닝화는 구매하실 때 매장에 가시면 이렇게 손으로 눌러서 쿠션을 확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소프트한 쿠션과 탄성감을 1차적으로 피부로 느껴보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사람의 몸무게, 체중을 실어서 누르는 쿠셔닝을 느껴보는 거는 손으로 누르는 거와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쁘고 멋지고 기능이 훌륭한 러닝화는 눈으로만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착화를 해봐라 라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러닝화의 특별한 요소인데, 혹시 러닝화나 운동화, 이건 사실 러닝화만 국한된 건 아니고 전 스니커즈, 운동화를 통틀어서, 그리고 구두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분명히 매장에 있는 판매사원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본인이 신던 사이즈를 당당하게 말씀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260 사이즈요. 그럼 1차적으로 자신의 사이즈를 판매사원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즈를 착화나 아니면은 피팅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브랜드마다 아시겠지만 제조하는 공장들이 다 달라요. 나이키나 아디다스나 뉴발란스, 아식스 등등의 러닝화를, 운동화를 만드는 브랜드들이 하나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고 만들어낸다면 길이감이 다 동일하겠지만, 사실 모든 브랜드, 또 브랜드 안에서 제품에 대한 종류들도 각각 사이즈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260 사이즈, 여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아식스 제품인데 아식스 제품 260을 착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지면 오케이, 구매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발볼이 불편할 수도 있고요, 길이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길이가 불편했을 때는
265 사이즈를 신어보겠습니까? 라는 제안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수긍을 하거나 신어보고 본인의 사이즈를 찾는데, 또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260 사이즈만 신었고 265 사이즈는 신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 질문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265를 신으셔도 된다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65라는 수치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이 260 사이즈와 동일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치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에 대해서는 너무 연연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러닝화는 기능을 위한 신발이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러닝화 이게 메쉬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의 제품이 메쉬나 요즘은 플라이니트 가피라든지 다른 여타의 가벼운 소재의 경량성 가피를 쓰는데, 러닝화는 소재가 바뀌어도 발에 있는 열이나 땀을 배출할 수 있는 통기 구조가 항상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여름에 국한된 제품인가요? 아니면 이 제품 비 오는 날 신으면 물이 들어오지 않나요? 라는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런 질문들은 사실 이 러닝화에 적합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닝화는 실내에서, 실외에서 착화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을 다 고려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물론 요즘 고기능성 러닝화는 고어텍스 멤브레인을, 제가 리뷰를 했던 영상에도 있는 그런 러닝화들인데, 그렇게 해서 그런 수분이나 물에 강점을 갖고 있는 러닝화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러닝화들은 통기 구조 때문에 메쉬 소재를 사용하여서 그렇게 수분이나 물에 취약하다라는 점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면, 이렇게 많은 러닝화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실루엣을 보세요. 어떤 제품이 더 예쁘세요? 색상 말고 실루엣만 봤을 때는 이 제품이 예쁘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러닝화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모르는 영역까지도 다양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많이 신는 쿠셔너들, 또 러닝화도 초급, 중급, 고급자 단계가 있을 만큼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는데, 그런 쿠셔너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쿠션은 거의 생략된, 그리고 마라톤 선수나 아니면 엘리트 러너들이 신는, 대회용으로 신는 이런 레이싱화들, RC화라고 하는 이런 레이싱화들,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내전을 방지하는 안정화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의 러닝화들이 있지만,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봤을 때 예쁜 실루엣을 가져서 이 제품이 예뻐요. 색도 예뻐요. 디자인도 예뻐요. 그래서 저는 러닝할 때 이걸 신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제품이 위험한 요인이 뭐냐면 무게예요.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우면 좋다라는 인식을 러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더 잘 달릴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경량화 시키면서 이 제품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뺐기 때문에. 하지만 기록을 단축하거나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필요한 요소의 디테일들을 집어넣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러닝화를 선택하실 때는 그 브랜드에 있는 판매사원들에게 꼭 문의를 하셔서 서로 좋은 제품을 권유받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발을 구매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접근하는 목적 구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운동을 시작하는 자기 자신이 운동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러닝화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방식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신발을 구매할 때 어렵게 접근하면 한없이 어렵고 선택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움을 받아서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저도 잘하고, 저도 제품을 구매할 때 미리 사전적인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분명히 즐거운 러닝을 하실 수도 있고 즐거운 스니커즈 구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니커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러닝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즐겁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부분은 좋았다, 나빴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창에 주저없이 적어주시고요.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도 달고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단일 제품에 대한 스니커즈 리뷰를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시시콜콜한 또 어떻게 보면은 정보가 될 만한 이야기들로 풀어낼 수 있는 컨텐츠도 기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즐거운 스니커즈 생활로 찾아올 수 있는 케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